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글로벌 반도체 전쟁. 네. 자, 오늘 심플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어떤 그 시장의 그 이슈, 중심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 쪽을 향한 미국 쪽의 공세가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공급망, 이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들어오게 하게끔 하면서 더불어 중국 쪽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 계속 이걸 조성을 해왔었는데 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처음에 기사로 나왔을 때는 70조 원으로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율 계산이 좀 잘못됐는지 65조, 64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64조 원 기금 조성을 한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의 반격 나왔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중국의 반도체 굴기 국내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대중 이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저희가 중국 시장을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기사 때문에 관련주, 그러니까 대중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피델릭스나 중고 반도체 관련해 서플러스 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요 기사가 또 한 3-4건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 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건데 또 재탕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64조 원 규모로 이제 투자 기금 조성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술 쪽에서 이제 밀리면 국가 경쟁력 좀 뒤처진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 의식이 중국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요 기사 내용 보시면은 유럽하고 이제 다른 여러 이제 일본까지도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입니다. 근데 요게 2030년까지 2배로 높인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ASML이 대표적인 유럽의 어떤 반도체 관련주인데 요 관련해서도 또 이제 EUV 쪽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TSMC가 노광 장비, 최신 ASML 노광 장비를 확보하지 않았다. 요거에 대해 위기감 이런 얘기 나오더니 오늘 또 FST 이렇게 피디님께서 올려주시는데 이런 종목도 상승이 나오고 동진 세미캠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 너무 긍정적으로 봐요. 제가 반도체 잘하면은 지난주에 바닥을 잡을 거라고 봤는데 정말로 바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반도체 섹터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였나 얘기 드렸는데 HBM부터 우선은 바닥을 잡고요. 우리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HBM, 즉 후공정부터 좀 움직임이 시작됐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갔습니까? 전공정도 이제 나오고 소재 부품도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순환매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갈 수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제 경쟁국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여기도 이제 3배 정도에 이르는 963억 달러 정도 투자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26조 원금의 반도체 산업 지원안을 내놨는데 네. 어제 흥미로운 기사 또 있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이제 전력 이제 공급을 위해서 이제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송전선망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래서 결국 전력 쪽도 이제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굴기를 중국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좀 늦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또 반도체 또 강국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이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 대만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대만은 솔직히 IT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IT에다가 현대차에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제조업도 많고 지금 엔터까지 그것도 식품까지도 있는데 증시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감히 이번 올해 저는 지수도 그렇고 저평가 탈피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네. 선봉장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세요. 예, 이제부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지금 김진환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부도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한다.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오늘 아침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방침,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일까요? 손 팀장님. 네, 우선 이제 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님 가운데 계시죠? 네. 오늘 주제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가운데 앉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반도체라서 제가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영향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둥글둥글하게 보는 타입이라 혹시라도 모를 그 불확실성을 좀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금액으로는 조금 중국 대비했을 때 뭐 GDP나 어떤 땅덩어리 크기, 그 다음에 뭐 산업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처음 말한 거는 작년 9월이더라고요. 작년 9월에는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실행이 됐다라고 판단되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을 시킬 건데 TSMC는 이제 대만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2등이고 이제 중국의 SMIC가 3등인데 점유율을 키운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HBM3 관련해서 1등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격차가 약 3에서 6개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국이랑 우리나라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차이는 2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래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6개월이라는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중국과의 차이가 3년이기 때문에 뭐 긴장 안 해도 된다, 뭐 방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라는 거랑 우리가 경제를 봤을 때 20년, 30년 보신 경제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영원한 태양은 없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태양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방심을 하면 따라잡힐 수 있고 우리가 2년, 3년은 따라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5년, 10년은 따라잡힐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따라잡힌 뭐 산업은 뭐 내연기관 차량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태양광 패널 이런 것도 우리가 잡힌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꾸준하게 이 격차를 좁혀지긴 하더라도 덜 좁혀지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초격차 이렇게 쳐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이 중국과의 초격차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다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증설이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액수는 좀 좁혀지고 있는 거랑 관계가 좀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낸드 플래시나 D램 플래시에서 이제 HBM3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다가 약간 방향을 튼 거죠, 이렇게. 그래서 HBM이랑 HBM3, HBM3 이 정도 식으로 틀면서 다시 간격을 넓혔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 중국산 반도체 굴기가 결국 우리나라의 격차를 좀 중장기적 과정은 좁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는 모습에 보여준 것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반응은 해주고 있어요. 매수세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매도했던 금액이 고스란히 들어오기보다는 천천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주는지 그걸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콜 테스트가 시간 문제지 통과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시나요? 네, 뭐 시간 문제지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 문제지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얼마를 보느냐고 했을 때 저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침 기사가 나오는 게 중국인 SK 하이닉스 직원이 화웨이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렸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전쟁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지난해 한 7월 그때 배터리주 랠리 한번 폭발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증시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섹터였고요. 3월까지 굉장히 좋았고 지금까지도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좋습니다만 4월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주가 단기 조정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증시의 주도권을 되찾을까요, 전문가님?
뭐, 오늘도 보면은 이제 외인이 삼성전자를 좀 매수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디스코사, 그 다음에 이제 TSMC, 요런 차트들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다 보면 뭐 신고가입니다. 예, 엔비디아도 지금 신고가고, 물론 액면 분할 이슈가 있고, 뭐 당연히 2분기 뭐 실적 가이던스 엄청나게 좋았죠. 거기다 이제 TSMC가 뭐 엔비디아 향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연합군이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TSMC도 뭐 좀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디스코 있지 않습니까? 뭐 한미반도체도 견주는 그런 기업인데 디스코사, 일본의 디스코사도 절삭 가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것도 뭐 지금 일본 시장에서 신고가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한번 주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신고가는커녕 지금 정고 가려다가 지금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데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위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미장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위 기업인 그런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 조금 이제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수요랑 공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HBM, 특히 이 AI 가속기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물량 완판입니다. 완판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HBM3, 지금 3E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3에 대해서 추가로 좀 물량을 달라고 좀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지금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로부터의 어떤 물량 요것만으로 지금 절대 지금 주문량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물량 공급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수율이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대량으로 찍어내 갖고 어떻게든 좀 납품하려고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한미반도체 TC본더 칩투칩 어떤 기법 요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으면 지금 배시를 뛰어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수율이 거의 지금 80%까지 육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TC본더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가 저는 제 뇌피셜이라고 제가 지지난주인가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게 좀 찌라시라고 하죠. 저희가 좀 그런 거로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 제가 뒤에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결국 한미반도체 TC본더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본딩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뭐 삼성전자까지도 계속 좀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저점 잡는다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반등이 이번 주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뭐 엑시콘도 개별 이슈로 좀 삼성향이죠. 이쪽에 좀 나오고 있는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동진 세미캠 등 기존 뭐 전공정 업체들도 지금 유진테크 이런 것들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윈 같은 HBM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히 반도체 섹터는 반등을 저는 지수 반등도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바닥 잡고 근데 반도체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번 주부터 좀 가능하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HBM부터 좋습니다. HBM 좋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전공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그런 식으로 순환매를 좀 생각하시면 전략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HBM 섹터 중에서는 이미 좀 반등이 좀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테크윈 같은 것들인데 이쪽 HBM 섹터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아직 좀 높긴 합니다만 네. 예, 낮다고 보시는 것보다 우선은 추세가 좋은 것들이 좀 계속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시장이. 그리고 좀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천천히 분할로 하셔가지고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중기 전략 가능한 코스피 2800선 돌파를 지금 예견하고 계시는 김진환 전문가님, 반도체주 같이 간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4월장에 또 다크호스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손 팀장님. 뭐 에너지 원 쪽에 신재생 에너지주 등등 해서 이들도 AI 호황의 수혜주다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주 증시 주도주 자리 다시 차지할까요? 네, 되찾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한 3일 정도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데드캣 바우스인지 아니면 진바닥을 잡는 건지는 이거는 사람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음봉이 3개 나오고 양봉이 나왔는데 이제 적산병 나오듯이 이제
3일 연속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왔는데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아닌 말고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샀다가 이제 만약에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점심에 사시겠죠. 점심에 샀는데 뭐 오늘 뉴욕 시장 개장했는데 뭐 PC나 뭐 이런 것들 뭐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아니면 그러면서 갑자기 저번 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는데 뭐 오늘 뭐 약보합 마감한다든가 뭐 기술주 차익실현 나오면은 내일 약보합권에서 전환되면은 오늘 오후에 사신 분은 그냥 내일 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변동성,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걸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면 지금 사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마이너스 0.5%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외국인이 한 이틀 연속 사주는지 미국도 바닥을 잡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TSMC 뉴스가 있었는지 약간 소재 쪽이랑 EUV 공정 쪽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가수급이라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보통 믿고 매매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매수세. 그래서 일단 외국인은 약간 경계하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모습이고 저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었어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퇴짜 맞았다고 HM을 접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간에는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50%인데 엔비디아가 이 삼성전자를 버릴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기다려주던지 삼성전자 버리는 거는 전혀 진짜 완전 확률 없는 거고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뭐 기술원을 급파를 해줄 수도 있죠. 엔비디아에 최적화된 그 공정을 막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약간 편들기가 될까봐 TSMC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엔비디아가 좀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게 저는 가장 보수적인 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어제 오후부터 키움증권이랑 뭐 유진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에서 약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엄청난 신빙성을 얻고 있는 연구원분들이 글을 좀 써오셨어요. 뭐 수급불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랑 이런 관련 보도는 기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결정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랑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사실 점심 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 매수에 들어오고 개인 매수가 훨씬 많이 들어왔지만 저도 삼성전자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는데 삼성전자가 언제 이거를 콜테스트 통과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로 보수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내일 모레 수익을 볼 거다라고 하시면은 EUV 쪽이 낫다라고 판단되지만 반도체는 뭐 2주, 한 달 정도 보유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주도 섹터다. 여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만간 삼성전자가 정말 기다려왔던 그 호재를 발표할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손 팀장님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중간 결론으로 반도체 굴기 중국 쪽에서 64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를 쏟아붓게 되지만 그에 따른 우리 반도체의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또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이 시점 반도체주 탑3는 뭘까요? 네, 뭐 접근하기 쉽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항상 한미반도체 제가 지난주부터 좀 언급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한미반도체 이슈가 좀 많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4일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 어떤 저희가 볼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날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더식 포럼 2024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지라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지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100%예요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제가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부사장이 이제 나와서 올해 제일 고객사가 삼성전자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IR 공시할 때 가이던스가 상향이 나왔는데 이게 그 이유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왜 찌라시에 그치는 건가요? 근데 저는 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제가 직접 이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걸 100%라고는 안 하는데 기사로도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네네. 안 나왔는데 저희 SNS나 이런 것들 저도 좀 많이 좀 정보를 보고 있는데 예. 자꾸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좀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요 한미 반도체는 잠깐 좀 이 삼성전자의 악연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요게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뭐 예전에 그 거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세메스의 그 전신입니다. 전신의 어떤 회사와의 어떤 특허 분쟁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에서 2000 거의 뭐 8년까지 계속해서 납품을 좀 한미 반도체에서 받았다가 그러니까 그 세크론이라고 하네요. 세크론. 삼성전자의 지금 세메스가 자회사 100% 자회사인데 세크론이라는 그 당시 세메스의 회사명인데 여기서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후공정 장비입니다. 요것을 이제 관련 특허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가 소송을 이제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겼습니다. 이겨서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한미반도체와의 거래가 끊겼습니다. 이 악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자기네 어떤 그 기술을 탈취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면 끝난 거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거래랑 끊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의 어떤 그 주문을 이제 받지 못하게 돼서 한미반도체가 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연 때문에 네. 예, 지금 삼성전자 거래가 좀 없었고 이제 본딩 방식으로 달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회장도 지금 반도체 섹터 쪽이 부문 쪽이 수장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런 지금 삼성전자와의 어떤 거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퀄 테스트 통과 못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미반도체 이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한테도 그러면 30만 원 가야 된다면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20만 원은 충분히 갈만하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되면은 수요일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도 지금 주문이 들어와요. 지금 메모리 3대 뭐 삼성전자 빼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200억대 지금 수주를 받았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까지 4천억대 지금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증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매출 전망치도 지금 뭐 내년까지도 매출 1조를 얘기를 하는데 자신만만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디스코사가 물론 이제 저희가 1대1로 저희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시총이 60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 지금 14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절반 정도는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퍼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만 저희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의 어떤 배시가 지금 17조의 어떤 시총인데 여기 지금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총은 한 18조 이상은 20조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미반도체는 한 20만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러한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이 시가총액 한미반도체 15조 가리키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거래를 트게 됐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임원진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기사화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거래가 되기도 전에 이게 기사화되면은 안 좋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눈치만 좀 한번 보면서 밸류에이션 어떻게 될지를 좀 체크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손 팀장님은 탑3 종목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좀 이제 전문가님께서 HBM 쪽이랑 SK하이닉스 쪽 밸류체를 잡아주셨다고 한다면 전 삼성전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기 관점보다는 조금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기장 개장 직후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면서 약간 약보합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9시 20분, 9시 30분부터 하나둘씩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TSMC가 그 EUV 공정 장비를 좀 접수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EUV 관련 종목들의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TCK랑 SNS텍이랑 원익 IPS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TCK 같은 경우는 이제 카바이드 링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부품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양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소재 기업들이 약간 화학 섹터 영향도 받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수요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래서 솔브레인이랑
뭐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그 뒤를 TCK가 쫓는 모습인데 매매를 잘하신 분들 그 두 종목 괜찮아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이 조금 접근하는 게 확인돼가지고 저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TCK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EUV도 사실 뭐 SNS텍이나 뭐 PSK홀딩스나 이쪽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SNS텍이 그나마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고 1분기 실적도 견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가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참 엔비디아는 100%, 뭐 한미반도체 50%막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 반도체 업황을 고려해서 이제 막 회복기라고 한다면 저는 플러스 6%또 잘했다라고 판단하는데 증권 계통에서는 불만족스럽다고 하니까 약세를 겪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TSMC EUV 펠리클 관련 뉴스 나왔을 때 SNS텍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오늘 수급도 괜찮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가장 친한 종목을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원익 IPS가 아닐까 판단돼요.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전공정 기업이고 전공정 매출 중에 80% 이상을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스몰 삼성전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리포트는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회복하면은 결국 원익 IPS도 회복을 할 거다. 근데 1분기 어닝 쇼크를 준 것은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만큼 조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21선, 61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21선, 61선 안착하는 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하시는 분이라면 원익 IPS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호황의 원조 수혜주, 반도체주 지금 이 시점에 매수 관점 가능하다는 시그널 두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